네. 먼저 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여기 보시는 서밋 동부TV라고 하는 우리 유튜브 방송을 저희가 개국을 했습니다. 서밋 동부TV는요, 여러분, 동부라고 하면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을 통틀어서 동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저희가 교육 정보라든지 혹은 여행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어디다 적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잠깐 나가셔서 우리 서밋 동부TV를 TV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밋 동부TV에서는요, 앞으로 이런 라이브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들 관련된 자료들 많이 올릴 건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서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경신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이신 허준일 선생님을 모시고요. 7월 5일 대입 제도의 흐름과 대응에 관해서 서밋 동부TV에서 2시간 동안 우리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밋 동부TV,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서밋 동부TV를 검색하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사전에 안내 받으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들 뉴스라든지 혹은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 드리느냐?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모두 접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눈높이를 다니든 눈높이를 다니지 않든 자녀가 고교 학점제에 해당이 대부분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조를 많이 할 건데요. 고교 학점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께서 가지셔야 하는 정보력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사전에 안내 드리면서 오늘 어떤 부분들을 강의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교육에 대한 교육의 변화를 교육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상위권을 위한 올바른 선행 전략에 대해서 제가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교 학점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한 교육 변화를 교육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가 작년 2월에 발생을 하고 정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역시 큰 태풍을 맞이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다니는 학교, 공교육에 어느 정도 부재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수업으로 그것을 대처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교육 뉴스는요, 작년 12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왜 12월에 나온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것은 중위권의 붕괴였습니다. 수능에 나타난 것들 중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너무 많아졌던, 학력의 격차가 현실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모칸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국어에서, 작년 수능에서의 국어는 점수가 6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수학의 경우는요, 올해 작년이죠. 그래서 2021년도 수능에 있어가지고 점수가 소폭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하락된 친구들은 하락이 되었고 어떤 면에 있어서 상승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는 가장 큰 수능에서의 모습은 결시생이 5만 명이 넘게 발생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수능을 치고 최저학력 기준에 필요 없는 하위권들을 무더기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뉴스는요, 코로나로 학력 저하가 실제로
아이들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력이 미달됐다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인터뷰 그리고 통계의 자료들 그런 거에 이제 치우쳤다면 이 자료는요. 여기 나오는 자료는 실제로 아이들이 작년 12월 달에 시험을 쳤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국어 수업에서 국어 과목에서 수준이 작년보다 7.5% 하락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영어에 있어서도 8.7% 줄어들었다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력 저하가 실제적으로 현재는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로나가 중학교의 학력을 양극화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력이 하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학력의 양극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방금 전 뉴스처럼 성적이 하락된 아이들도 있지만 반대로 성적이 올라간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죠. 네모칸에 빨간색 네모칸을 보시면 상위권의 경우에는요. 중학교의 2019년 1월에 비해서 2.3% 상위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하는 아이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성적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습의 트렌드가 변화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벌어졌고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졌던 학력 기준이 초상위권,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이 붕괴되고 하위권, 초하위권으로 나누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던 건 이해를 하지만 초상위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학습에 관심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요. 이미 자신의 학년보다도 앞선 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교과에 투자했던 학습 시간이 오롯이 교과에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학년의 진도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던 이런 교육의 트렌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상위권들이 치고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1% 카페 저는 회원이었거든요. 상위 1% 카페는요. 네이버 대표 카페로도 유명한 카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카페에 미리 가입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카페에서는요.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가장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선행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학력 학습을 따박따박 시키셨던 가정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던 학교의 진도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카페의 내용이고요. 이 카페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별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어의 경우 여기에 보시는 여기는 내용은 국어 있는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카페에서는 정말 한 2시간 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35회의 댓글 수를 자랑하는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국어에서의 이야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서로 간에 질문 많이 하는데요. 국어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문해력입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가정에서 유튜브를 하고 너무 많이 게임을 하고 미디어 매체를 너무 많이 접하니까 어머님들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 많았고요. 수학은요. 진도 선행이었습니다. 진도 선행은 왜냐하면 학교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이 해야 되는 연산의 폭이 빨리빨리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완성을 시켜놓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도 선행을 너무 많이들 시키고 계셨고 제가 댓글을 어머님들의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은요.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진도 선행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진도 선행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선행을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수학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기초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상위권으로 스스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목걸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목걸이는
하나하나의 고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고리가 딱 끊어지면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의 연산에 결손이 생기면 다음 연산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힘들어하게 되면서 결국 수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도 선행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끝날 때 제가 시간이 된다면 간단하게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가 2021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작년에 이르렀을 때 교과서에 대한 모든 적용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들이 현재는 바뀐 개정교육과정으로 교과서 수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교육에 대한 금액들, 투자들이 정부에서의 금액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015년 이전에도 여기 그 교육계에 이렇게 대교 눈높이에 업무를 했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잘 이해하셔야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세대, 학부모님들의 세대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과정과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쉽게 코딩,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작년까지 해서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와이파이망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이 당연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에는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아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마련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러한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으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금액이 들지 않는 무료로라도 많은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이 부분의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대구에 있는 많은 그 도서관이라든지 혹은 시청 산하의 기관에서 지금 현재 그 주말에 무료로 수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서 들으시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이과 통합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어머님들이 접하셨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량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든다. 그래서 문이과의 구분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문과와 이과의 벽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의 아이라 하더라도 문과의 과목들을 듣고 혹은 그것이 융합되어 있는 수업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 그래서 문이과 통합과정에 대해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 원리 중심으로 학습의 질을 상승시키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개념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그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 정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하는 수업들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서술평가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서논술형 평가의 강화인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조금 더 강조가 될 거고요.
앞으로의 수능 평가 제도에 있어 가지고도 강조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때는 서술형 그리고 논술의 평가에 대한 비중이 하락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요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더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형, 논술형 그리고 수행평가의 비중의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고요. 가장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변화를 많이 느낀 것은 이겁니다. 바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유학년제죠. 자유학기제인 곳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자유학년제입니다. 1년 동안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난 1년 동안 시험을 치지 않고 일주일에 5시간씩 진로 탐색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학년제의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우리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시험을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평가가 없고 공부를 잠깐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쳐야 긴장을 하고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지 않다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도요, 우리가 수행평가라든지 그리고 우리 참여형 발표형 수업을 통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다만 이것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고입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지필평가, 중간 기말고사만 잘 보면 됐던 것이 이제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하고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지필평가 플러스 참여형 활동, 우리 수행평가라고도 많이 하는데 참여형 활동을 통해서 우리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그런 평가 시스템 자체가 그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50%, 그래서 100%의 성적을 산출했다면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를 차지합니다. 중간고사 한 번보다 수행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 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간혹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알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기 동구 지역의 핵심 학교들을 제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중학교, 해당 핵심 중학교들의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물고기를 직접 잡아드린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지 물고기 잡는 방법 또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학교 알림이에 접속을 하실 때에는 일반 사이트보다는 크롬으로 접속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학교 알림에 접속을 해서 우리 해당 학교, 제가 새로운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캡처를 했는데, 새로운 중학교라고 쳐서 돋보기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전국에 새로운 중학교는 다행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명이 겹치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 동구에서 위치한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학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후에 새로운 중학교 글자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하단으로 밑에 드래그를 쭉 하시면 이렇게 공시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시 정보를 보시면요. 공시 정보 맨 위에 박스를 보면 연도가 나옵니다. 이 연도를 통해서 작년의 정보 혹은 올해의 정보, 내년의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학생이나 원하시는 정보들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학업 성취 사항에 들어가셔서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뿐만 아니라 교과별 평가 계획까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은요. 학 과목별로 그 전년도에 혹은 그 해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각 해의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의 지금 현재 학력에 대해서 판단하시기가 좋고요. 그리고 평가 계획은요. 각 과목별로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과목별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 내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나타냅니다. 예전 같으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판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냥 바로 겪어야 했지만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치는 수행평가의 내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중학교 성적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학교 알림이 통해서 그리고 학업 성취 사항의 교과별 평가 계획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그 해에는 그 학년에는 그리고 그 학기에는 어떤 정보들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일례로 2021년도 4월 달에 이번 중간고사죠. 얼마 전입니다.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가 체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 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 계획을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론중학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론중학교에는요. 전체적으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이 6대 4의 비중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는요. 전체적으로 7대 3인 학교도 있고요. 혹은 4대 6인 학교도 있습니다. 지필평가의 평가가 40%고 수행평가 60%인 학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요. 과목별로 다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평가 기준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아이, 단번에 시험을 잘 쳐서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영어적 실력이 뛰어난 아이를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수행평가의 영어 비중을 60%까지 높이는 학교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세론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에 있어서도 6대 4, 그리고 영어, 수학, 과학 모두 6대 4인데요. 다른 부분들보다도 수행평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 수행평가가 1학기 수행평가 발표하기와 다양한 표현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듣기는요. 전국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그 듣기 평가의 그 평가의 점수를 수행평가로 10% 반영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주제별 말하기,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우리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주제별 말하기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도움을 주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어를 한참 공부를 해서 실력을 높이는 아이들은 이러한 수행평가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케어해 주는데 조금의 관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요. 구술 포트폴리오와 논술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말로써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의 경우에는 전기 프로젝트, 물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마 실험 관찰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는 강동중학교입니다. 강동중학교 역시 6대 4의 비중으로 수행평가를 보고 있고요. 그 수행평가의 경우 국어는 책 소개 말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요. 지역 축제 소개 글쓰기 그리고 지역 축제 소개하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글쓰기에 조금의 도움들 어떤 축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축제들은 이런 걸로 진행한다는 것들 가정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모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수행평가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그 동성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시간에 수행평가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혼자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그것을 그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걸 물어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 그 친구가 그 수행평가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부모님들과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논의를 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눈다면 학교에서 아이는 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의 경우에는
대수 논술형 평가, 그리고 대수 포트폴리오, 그리고 과학의 경우에는 논술 평가, 그리고 뭐 전기 탐구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수행 평가로 시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원 중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대 4의 수행 평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국어에 있어서 설명문 쓰기, 그리고 시와 대화하기, 그리고 영어는 영어 듣기 평가, 그리고 가족 소개 프로젝트. 가족 소개 프로젝트 요 한편에 중간고사 100점과 동일한, 기말고사 100점과 동일한 30%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부등식 문제 만들기, 수학 용어 설명하기, 과학은 이론 프로젝트, 전기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의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강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행평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똑같이 수학을 100점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수학을 수행평가를 잘했고요. 한 친구는 수행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성적표에 나오는 그 학년에서의 평가에서는 성적표에서는요. 아마 점수 확 다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전체적으로 상위권, 많이 어느 정도 대부분 잘 친다는 거의 대부분 잘 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망쳤을 때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의 평가 시스템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90점 이상을 받으면 A를 받고요. 80점 이상을 받으면 B를 받고, 그 이하 C, 그리고 60점 이상은 뭐 D, 이렇게 비중이 배분이 되는데, 잘 보셔야 되는 건 절대평가의 함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성적표. 이 아이는 국어를 87점, 그리고 사회는 90점, 과학은 92점, 그리고 영어는 88점, 체육은 9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취도를 봐도 BA를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잘했다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국 단위 상대평가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국어는 28%, 사회는 5%, 과학은 11%, 영어는 25%, 체육은 15%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했다는 느낌은 좀 덜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학교 때 이렇게 그 등급으로 나눠보자면 얘는 3, 4등, 3등급 정도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해야지만 우리 아이의 실력이 전국 단위로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 내리실 수 있는데,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맨 밑에 있는 상대평가 기준 등수 자동 계산기라고 해서 이 블로그에는요. blog.iqtest.kr/34 여기에는요. 우리 아이 성적을 기입을 하면요. 이게 전국 단위 상대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요거 계산기가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 알림이 공시 제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건데 나이스라고 해가지고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성적표로 부모님한테 안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한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트러블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 성적은 좀 알아야지 될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 아이의 성적, 학교 생활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이스 이쪽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부분들 또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받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취합되는 과정에 제가 또 광고 말씀 하나를 드리자면, 서밋 동부TV, 서밋 동부TV 유튜브에 서밋 동부TV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7월 5일 날 우리 경신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께서 강연이 있으실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컨텐츠들,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여행 정보, 다양한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이제 취합되고 있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댓글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댓글 중에서 너무 의미 있고 모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취합하다 보니 약간의 시간적인 이런 텀이 생긴다는 거 이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는 모든 학교가 다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학교 알림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정보가 다 들어있고요. 그 학교의 학교 인원수, 그리고 그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 그리고 선생님, 가장 핵심적인 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교과에 대한 평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모두 등록을 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핵심은요,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질문은 요 한 문제 정도로, 하나 정도로만 하고 본격적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사족은 최대한 빼고요.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건너뛰고 진짜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교 학점제는요. 우리 아이가 학생이 자신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스스로의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수하고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전공 과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기본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 그러나 차이점은 기본 과목은 모든 아이들이 다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대학교의 전공 과목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을 해서 수강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2025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구 지역에서는 2023년도에 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요. 2023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시점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자신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그 과목에 그걸 잘 수행하고 그리고 수강했던 과목들에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요. 본격적인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선택 과목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는 완전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기당은요. 최소 28학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192학점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성취해야지만 되는데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외의 온오프라인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아무래도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지역의 다른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원래 처음에 원했던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인근 학교와 내가 가려고 했던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선택 과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캐치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정보, 우리 아이들의 정보가 그래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도 있느냐? 우리가 대학교 때 보면 뭐 문과대에 계속 있는 사람들 보고 뭐 문과대에 뭐 귀신이다, 뭐 문과대에 계속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에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출석률의 3분의 1을 못 채우고 학업 성취율이 40%가 안 되는 아이들, 192학점을 못 수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드시 생각하셔서 졸업 전까지는 그것을 도달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학점을 꼭 취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미이수 예방 지도를 하고요. 미이수 시 보충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주요 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학점제는요. 일단은 현재 2021년도에는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리고 교육과정은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교육과정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2022년도부터 해서 23년도, 24년도에는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 계고의 학점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대구는 2023년도부터 전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면 도입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일반 계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그리고 특목고 전체적인 전부 다 해서 시행을 한다는 그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연구학교의 흐름도에 대해서도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1학년 때의 활동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구학교가 본격적인 우리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학년 때에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과목, 어떤 준비를 하냐면 어떤 교육 과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과목 수요를 조사해서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만족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중간에 변화가 될 경우에는 수강 전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확정을 짓는 그러한 것들을 1학년 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2학년 때는요.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서 이동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우리 아이가 공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업이 실시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때는 우리 아이가 그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는 자율수업을 한다든지 다른 공간에서 학습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학사 운영을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고교학점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연구학교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학교는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연구학교의 흐름을 보시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구의 호상고 사례를 한번 보자면 우리 아이가 로봇 소프트웨어와 관련 관심이 있다면 대구 호상고에 보내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구 호상고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공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내가 앞으로 그 로봇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을 할 거야라고 선택하는 것보다 중학교 3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선택을 한다면 호상고등학교를 선택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1학년 때는요. 로봇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요. 융합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로봇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서 2학년 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요. 선택 과목으로 로봇 지능 개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대구 호상고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걸 하느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그 학교에 맞는 또 집중 선택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호상고에는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SW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봇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소셜워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로봇 분야의 이 대학과 인근에 있는 계명대학교라든지 혹은 성서공단에 있는 기업들과 MOU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학습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교사들이 기본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 과목을 우리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호산고의 연구학교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7국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선도지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20 몇 개가 밖에 진행이 되지 않지만 한 50 몇 개로 전국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는요, 자기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이 아닌 바로 인근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조인해서 같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칠곡에는요, 강북고, 보암고, 학남고, 우남고, 그다음에 영성여고, 매천고, 함지고 이렇게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들끼리 연합을 해서요, 강북구에 있는 경제, 그리고 학남고에 있는 보건, 그리고 매천고에 있는 우리 미술 감상, 그리고 함지고에 있는 화학 실험, 이러한 선택 과목들을 교차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캐치하고 있으시다면 이쪽 지역에서 학교를 원하시는 학교에 가서 선택 과목은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지역별로 해서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학점 취득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학교에서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전문대,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지자체에 있는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점수를 받는,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연결 체계까지 지역 단위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혁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 고교 학점제고요. 이러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 2021년도에는요, 올해에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캠퍼스 꿈키움 스쿨을 6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권역별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라고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발전될 부분들인데, 온라인 공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과목이 인원이 미달이 돼서 2명, 3명밖에 그 학교에서는 안 될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서 한두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10명 이하의 과목이라 하더라도 신설해서 운영해주는 그런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2021년도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대학 연계 교육 과정들. 그래서 대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과목별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는요, 대구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할 생각이고, 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학 연계는 더 많이, 올해보다 한 5과목들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문고, 일반고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을 하고요. 공간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학생 진로, 학업 설계, 역량 강화, 교원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교과별 수평 공동체 운영이 또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과목 지도, 그리고 역량 강화 연수 확대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고교학점제는요, 이제 앞으로 먼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미 들어닥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현재 많은 학교에서 우리 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체 일반고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가능하다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의 진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진로 적성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잘 가는 것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그래서 부모님들의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교학점제 가운데서는요. 문이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라지는 것과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과가 존재하고 이과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문이과의 과목들을 수강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러나 고교 학점제 기준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능하면 3학년 때까지의 과목을 바꾸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야 대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과 관련된 아까 우리 호상고의 사례처럼 그 학교에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아이가 아무래도 그 학과에 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과생이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이과 통합된 그런 특성화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많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찾아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유익한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학교와 비슷한 형태의 학습을 하는 건가요? 대학교 비슷한 형태 맞습니다.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하는 형태 맞고요. 전공 과목처럼 공통 과목을 학습하고 그리고 교양 과목처럼 선택 과목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통 과목은요. 전체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되는 거고요. 선택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전공 과목과 조금 더 유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전공으로 하고 싶은 과목인 거죠.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 2022년도 교육과정도 그렇고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이들과 너무 경쟁이 심한 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요, 그 전전의 수능의 시스템처럼 우리 상대평가가 아니라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90점 이상의 아이는 A를 받고, 그리고 80점 이상은 B, 그리고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그리고 60에서 40까지는 E를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내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명 이하의 소규모 과목도 많이 개설을 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다른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강이 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대학교 때에서는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폐강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우리 고교학점제에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살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예견컨대 그 온라인 강의로 대처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일어나는 취지는 당연히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갔을 때 자기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자기가 미래에 더 가까워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고교학점제와 같은 학점 이수제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질문으로 받고 저희가 마무리하거나 혹은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선택 과목은 중간에 애가 진로를 바꾸면 혹시 변경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은 현재는 중학교 1학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까지는 선택을 완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2학년, 3학년에 프로그램이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과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기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국어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을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이가 미술이나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 아이에게 약간의 대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나요? 수료를 못하면 계절학기나 보충 수업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아이가 수료를 못하면 보충 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수료를 못하면 보충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학 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방학 때 이루어지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을 이수하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교 때처럼 비슷한 우리 계절 학기를 생각하시면 가장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나요? 어, 그렇죠. 어, 여기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눈높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라고 어, 했던 부분들, 고교 학점제에 대한 그 앞전에 있었던 부분들. 네, 요 부분들은요, 어머니,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하면 이것들을 이제 선생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선생님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도움을 어느 정도 요청해 주실 수는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의 그 일정이라든지 혹은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이 너무 바쁘지 않는 것. 너무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결정 내리시는 게 맞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정보가 많고 인근 지역 학교에 대한 수행평가에 대한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 후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됐나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진도 선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활발하게 우리 댓글 활동을 해주셨던 분들, 오늘 간담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던 분들. 네. 먼저 첫 번째로 장문경님, 그다음에 김주연님, 그리고 김윤지님, 정선화님, 그리고 코코님 맞나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 댓글에 러닝센터명과 선생님 혹은 러닝센터명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학생명과 그리고 어머님 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야지 다시 언급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경님, 그리고 김주연님, 그리고 김윤지님, 그리고 정선화님, 그리고 닉네임 초크초코님, CHOK, CHOCO. 네, 네. 이분들 5분들은 저희가 감사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릴 말씀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월요일 날 7시에서 9시까지 서밋 동부 TV를 통해서 경신고 진학부장 허준일 선생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입제도와 대입제도의 흐름과 대응에 대해서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의 진학에 대해서, 특히나 경신고는 위치한 이대를 보내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신고 진학부장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서밋 동부TV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해 주시면 서밋 동부TV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간담회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가는, 진학하는 모든 순간 행복하게 공부하고 즐겁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